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베푸는 일을 하는 자원활동가입니다. 이광호 선생님, 가온 도서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선생님 모셨는데요.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먼저 해주세요. 예, 저는 공직생활 35년 하고 퇴직하고 나서요. 그전에는 휴가 중에도 좀 천주교 쪽으로 종교적인 봉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성교육하고 꾸르실려라는 영성교육에서 휴가를 거기 쪽에다 다 썼었고요. 아, 원래 이런 자원활동을 계속 해오셨던 예, 그리고 저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을 위해서 저기 가락시장에서 농산물 저기 도움 받아서 거기다 배달해주고 그리고 파리 바게트 같은 데 들려가지고 빵도 해서 그 서부역 쪽에서 있었는데 그런 봉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공직에 계셨다고 했는데 공직이란 자체가 또 봉사를 하는 예. 그 직책이잖아요. 예, 예. 사회적으로. 그 50플러스 재단 얘기하셨는데요. 50플러스 재단에 대해서 그곳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50대 이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직장 활선, 그리고 기술 교육, 그리고 상담, 그리고 진로 하는 거를 갖다 다 교육도 해주고 또 파견도 해주면서 매달 전체 회의를 하면서요. 저기 그 교육도 시켜주고 저 같은 예술지원단에서 이번에 함께해서 성북동 예술인 마을도 한번 같이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50플러스면 이제 50대, 60대, 70대 그런 분들이 다 가서 그 재단에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걸 받는 겁니까? 아니면 50대만 가능한 건가요? 50대가 주였는데요. 60대는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된 것 같아요. 아, 60대세요? 예, 58년생입니다. 저는 그냥 50대이신 줄 알았습니다. 저기 제가 정년 퇴임하고 몇 년 됐죠. 아, 그러시군요. 네. 가온 도서관을 처음 알게 되신 건가요? 이 자원활동을 하면서? 아니면 원래 가온 도서관에 인연이 있으셨던 건가요? 원래는 몰랐었는데요. 제가 그래도 이 고향 같은 데서 봉사하고 싶더라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은. 아, 그래서 중국인이세요? 중국에 사시나요? 중구의 약수동에서도 살았었고요. 이제 바로 여기서 5분만 걸어 올라가면 그 금호동 네네. 초입에서 살면서 또 학교도 덕수중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늘 네네. 이쪽으로 해서 걸어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가온도서관에서도 다니고 또 누나나 동생도 다 장충중고등학교 그리고 옥수여중 그쪽 나와서 가온도서관하고 가까운 데 있어서 많이 다녔던 길이죠.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그때는 국민학교지만 국민학교 때는 늘 남산 약수터까지 늘 가는 코스가 그 가온도서관이 있는데 코스여서 가온 도서관이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예전은 없었는데 이렇게 저기 약도를 보니까 그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제가 신당동 성당 바로 그 근처고 제가 신당동 성당도 다녔기 때문에 네네네. 아주 친근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가온 도서관 딱 집어서 이제 가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예, 가온도서관을 신청했죠, 저는. 예술 지원? 문화예술 지원. 문화예술 지원 파트에서 예. 그 중에 도서관을 가온도서관으로 하고. 네. 또 어떤 분들은 공예박물관으로 가신 분도 있고 또 신당동에 문화예술센터로 가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예. 자원활동이 되고 있군요. 예. 도서관 원래 자주 이용하셨죠? 예, 도서관은 이제 저 때는 정독도서관, 그리고 사직도서관, 남산도서관, 동대문도서관, 그리고 대학도서관, 그리고 회사에 있을 때 회사 내 사내 도서관도 들리면서 늘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당시에는 서울에 있는 도서관은 거의 다 다니신 예, 거예요? 거의 다 다녔고 요즘에는 좀 이렇게 그 도서관들이 많아졌지만 예, 예. 일단 지금 말씀하신 예, 그것들이 그쪽에 거의 전부였어요. 새벽에 가서 줄 서가지고 네, 맞습니다. 차례대로 막 표도 끊고 예, 막 표 못 끊으면은 못 들어가고요. 받고 그랬었던 예, 기억이 예. 나네요. 예,
그 정덕도서관에서 우동이 맛있다고. 예. 예. 정덕도서관 우동 먹으러 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동대문 도서관은 콩나물 국주고요. 예, 맞아요. 예, 그런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왜 그런 게. 도서관에서 그러면 책도 읽고 공부도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연령대가 저도 좀 그런데 도서관에 그 무슨 공부하러 많이 갔거든요. 사실은. 예, 그렇죠. 근데 공부하러 갔다가 자유열람실 가서 이제 뭐 책도 몇 개 예. 꺼내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도서관 이용 어떻게 하셨습니까? 옛날에는? 옛날에는 저도 공부 위주로 했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방송통신대학교를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집에서도 애들 있고 부모님 모시니까 공부를 할 수 없는 조건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서 늘 공부했는데 이게 앉아있는 연습이 안 되잖아요. 그럼 도서관에 가서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 일어날 때까지는 안 일어나겠다. 그 참 앉은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좀 쓸데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의 어떤 그게 있을 테고. 그래도 예. 이게 앉아있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앉는 연습부터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앉는 연습이 되면 이제 책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저는 도서관에는 그냥 가방을 놓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가방만 놓고 직장 다니면서도 도서관을 많이 다니셨나요? 예, 많이 다녔고 또 애들도 책을 읽히기 위해서 그땐 도서관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이제 저기 교보문고 네. 종로서적 데리고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저 책들 있는 데서 앉아서 철푸덕 앉아서 볼 수 있게끔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많이 읽히고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책들도 좀 추천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책하고는 상당히 가까웠었습니다. 선생님은 원래부터 이 책을 좋아하셨네요. 예. 그래서 이제 가온 도서관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예. 도서관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도서관에서는 지금 저기 반납 책자 네네. 정위치 시켜주고 또 보신 분들이 좀 잘못 고져놓으면 그 위치도 좀 변경해주고 또 어린이들이 잘 책을 못 찾잖아요. 그래서 아동들이 잘 못 찾으면 찾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다음에는 네가 한번 찾아봐라. 그렇게 하고 공부방에도 애들이 있는데 참 답답한 게 할아버지가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잘하면 잘했다고 얘기는 안 하고 틀린 것만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야, 너 수학 산수 진짜 잘한다. 그랬더니 얘가 깜짝 놀라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애들은 칭찬을 먹고 사는데.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가회 선생도 했었어요. 네네. 예, 그런데 어떻게 제가 사촌형 집에서 의도 살다 보니까 조카 애들을 제가 가르치는 조커문으로 의도 산 거예요. 근데 조카 애가 성적표를 보니까 다 가가가예요. 아름다울 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수미한 거. 3학년 때, 걔 3학년 때 도저히 안 되겠어서 니네 반 애들하고 내가 무료로 가르쳐 줄게. 그렇게 해서 4명을 가르쳤는데 3명이 평균 100점이 나온 거예요. 와. 그리고 가였던 애도 100점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여기저기서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명까지 가르쳤습니다. 2시간 동안. 그러면 사교육적으로 진출하셨어야 되는 건데. 예, 그래서 원래는 결혼하고 나서 와이프한테 그 얘기를 했었죠. 제 처자한테 나 1년만 밀어줄래? 그럼 나 교대 가가지고 내가 지리를 잘하니까 선생하면서 대학원으로 해서 지리 쪽으로 한번 나가고 싶다 했더니 와이프가 먹고 살기도 했는데 무슨 공부냐. 와이프한테 고맙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결혼할 때 전 재산이 80만 원이니까. 그래서 와이프가 아니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뭔 공부를 하겠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건 꿈에선 접었죠. 근데 그것도 보면 되게 신기해요. 옛날에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뭐가 없어서 결혼 못 예, 한다는 게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예. 없다 했는데도 그렇게 없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아침에 화장실에서 쿵 하면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방배동 가야병원에 갔더니 병명은 없다고 그러지. 그래서 화병인데요, 그러면. 예, 그래서 제 차를 데리고 나오면서 울면서 제가 그랬죠. 네, 잘 살고 말겠다고. 그런 진념을 갖고 살았죠. 그리고 이 강원도서관 또 선택한 이유가 제가 고1 때 어머니한테 감사한 게 어머니가 여기서 고름이 나오는데도 그때 7호 사업이라고 박정희 대통령 때. 7호 사업. 예, 네네. 7호 사업에 어머니가 가서 그걸 리아까지 끄는데 그때는 제3한 강교 신사동 예, 예. 거기서 구르마를 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고1 때 현충일 날 쉬니까 대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리아까 한번 만져보지도 않았는데 뚝에서 저보러 끌고 내려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뚝방에서 리아까 끌고 내려오는데 리어카 끌고 내려오는 게 진짜 힘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옆구리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쓰러지면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깔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예. 있느니까 그래가지고 시커멓게 멍이 들고 그래서 오전을 일했는데 그 십장이란 분이 검열이 나오니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다고. 예, 7호 사업증 뺏기고 싶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럼 반이라도 도장 좀 찍어달라. 그랬더니 안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걸어가면서 제3한강교 밖에서 그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선 울면서 그랬죠. 내가 잘 살고 만다고 진짜. 그러면서 그 큰 삽을 들고선 이 제3한강교에서 이렇게 건너서 걸어가지고 이 강원도서관 앞을 걸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추억이 또 있어요. 예, 울면서 이 금호동 여기 연로에서 이렇게 올라간 게 금호여중 바로 뒤에가 저희 집이었어요. 바로 여기 한 7분 거리 지금 이 어울림도서관에서 거기까지 걸어가면서 참 잘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도 제가 좀 어려우면은 꼭 그 길을 걸어요. 그러면 야, 그때에 비하면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네, 그 중구가 이게 사연이 많은 곳이군요. 예, 제가 약수동에도 살았는데 그때는 기억이 없어요. 왜냐면 2-3살, 4살, 5살 때 살았었으니까. 기억에 남는 거 이제 덕수중학교까지 가는 통학길, 그리고 신당동 성당 다니던 거.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좀 서름도 하고 고생도 하고 그러면은 뭔가 이 복수심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마음이 너그러워지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그 아까 이제 얘기를 들으시면 이제 들어보면 봉사 활동을 꾸준히 오랫동안 해오셨잖아요. 그런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그게 제가 이게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게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좀 괜찮다만 하면 교통사고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7번. 예, 교통사고 7번 났는데 제가 국빈 행사장에 있었는데 제가 대통령 행사하니까 좀 일찍 가려고 일찍 가다 보면은 신호등 때문에 정지하고 있으면 택시 운전기사가 졸다가 와서 받는 거예요. 양쪽 차선에는 차도 없는데 새벽 5시에. 그렇게 마치고 나서 또 톨게이트로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얘가 핸드폰 하다가 이 꺾질 못하고 와서 또 받아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사고가 나다 보니까 그리고 강변북로에서도 앞만 봐도 뒤차가 사고 날 것 같아서 강변북로가 옛날에 공사했잖아요. 그 공사해가지고 공사장 쪽으로 들어가는데 공사장까지 쫓아오면서 받아요. 그래서 남들이 그래요. 지하철 날고 다니냐고 차에다. 그러게요. 예,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아프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안 죽은 게 다행이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허리보호대하고 목보호대를 하고 다니면서 1년에 한 290일은 병원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힘든 건데. 어떻게 이게 온몸이 다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어떤 고통 속에서 예, 고통 속에서 오히려. 봉사를 해서 그랬나 봐요. 고통 속에서도 늘 봉사를 하고 그리고 그냥 일순간에 다 나가지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다른 분들한테. 왜냐면 목 보호대, 허리 보호대 늘 하고 다니던 사람이 낫다고 얘기를 못 하니까. 그리고 눈도 0.5에서 1.2, 1.3이 된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기적 아닌가요? 예, 거의 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러니까 감사와 행복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몸도 이렇게 다 좋아졌고 그냥 지금도 뭐 한강에 나가서 뛰어다닐 정도로 건강하니까요. 그래서 모든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암만 다른 분들한테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이겨내고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또 성당에서 영성 강의도 제가 했었어요. 회장도 하고. 그래서 그 강의할 때는 늘 그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자고 늘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 고통과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감사하고 봉사하고 오히려 그런 활동이 예. 그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였군요. 예. 예. 그런 어떤 활동들 하면서 뭐 느끼는 보람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는 게 그분들한테 기쁨도 줄 수 있지만 제가 그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더 기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했고 또 저 자신이 봉사했었던 거는 가족들이 희생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3박 4일 들어가 있으면서 그리고 10주간 교육받으면서 서로 그렇게 하면서 봉사를 하거든요. 한 번 할 때.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제 처가 지켜주듯이 또 우리 자녀들이 희생해줬도 그것 때문에 제가 봉사할 수 있는 거지 저만이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거를 다 이해해주고 있기 네. 때문에 제가 다른 데 가서 봉사할 수 있다는 거.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예. 내가 잘나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 예,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해주기 때문에 네. 제가 봉사를 들어가서 할 수 있다. 내가 봉사를 할 수 있게끔 예, 뭔가 그 보호해주고 예, 지켜주고 이런 사람이 있기 있다.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중국에 오래 사셨죠? 17년 사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주로. 예, 어린 시절에 살았고 지금은 이제 용산구에 바로 요 옆에 살고 있습니다. 용산. 그렇군요. 그 당시에 어떤 동네 풍경이나 그렇게 기억나는 건 있나요? 여기 보이는 산이 있잖아요. 대모산? 예, 네. 그 산에 예. 배연산이라고 그러죠. 맞아. 대연산. 배연산 그 산 밑에가 이제 대연산. 예. 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굴에 그 판자촌으로 그냥 그 안에 사람들이 다 살았었어요. 그거 그래서 몰랐던 얘기네. 예, 그게 50년 전 얘기죠. 그래서 좀 동네에서는 좀 그랬었어요. 그리고 형들은 주로 좀 엉뚱한 짓들도 많이 네, 했고 네. 그래서 그런데도 동네형. 예, 동네 형들 그랬던 기억이 나서 그렇죠. 우리가 뭐 사실 되게 좋고 깨끗하고 뭐 그런 세상을 꿈꾸지만 그런 세상만 살아오진 않죠, 우리가. 그죠? 그렇죠. 예. 그랬군요. 예. 뭐 중앙시장에서 용돈도 벌고 하셨다고. 예, 중앙시장에서 이제 채소 파시는 아저씨들이 그 금호동 시장에서 지금은 금호동 시장이 없어졌지만 금호동 시장에서 그걸 채소를 파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끌고 가는데 요 고개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고개를 못 끌고 올라가시니까 제가 밀어주셨구나. 예, 그럼 밀어주면은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용돈을 모아가지고 금호동에는 그때 은행도 없었어요. 우체국 하나만 있었지. 그래서 청구동역에 있으면 지금 우리은행 자리 있잖아요. 몇 년도예요? 진짜 옛날인데. 그게 70
어, 72, 3, 4년 그때죠. 그렇군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교 오다가 가방 리어카 위에 올려놓고 이제 미는 겁니다. 그러면 용돈을 주면 그걸 모아가지고 그냥 두정거장을 막 뛰어내려가서 그 지금 우리은행 옛날 한일은행 네네. 거기다 적금 넣는 게 그렇게 좋았었어요. 아, 예. 그게 참 뭐든지 참 열심히 하셨네요, 선생님. 자, 그 50 플러스 센터가 그 인생 2막을 예. 새로 만드는 그런 데잖아요. 그러면 그 중구민들에게 그 앞으로 시니어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 삶이 암만 어렵더라도 다 참고 가면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힘껏 좀 50 플러스 같은 데 와서 봉사도 하면서 또 어느 정도 용돈은 충분하게끔 국가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50 플러스에다 꼭 원하는 거는 이제 자녀와의 갈등, 자녀의 갈등. 그런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재산 분배, 자녀들과 재산 그런 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가온도서관에 고마운 거는 요번에 12월 3일, 10일하고 3일하고 10일 날 연세 드신 분들이 이 인터넷 금융 같은 거 잘 못하잖아요. 네. 그런 교육을 요번에 가온도서관에서 하더라고요. 좋은데요. 예, 그리고 젊은 분들을 위해서는 메타버스 교육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도서관에서는 저기 관장님 및 사서 또 직원분들이 이렇게 합심을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좋은 거 개발하고 또 책자도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좋은 책들 많이 가지고 와서 해주는 게 보입니다. 그 가온 도서관 많이 방문을 해야겠네요. 예. 네. 그 가온 도서관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세요. 가온도서관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어린이들이 요새는 맞벌이 부부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린이들이 학교 끝나고 나서 거기 와서 책을 보는 거 보면 너무나 기특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그렇죠. 애들 너무 이쁘죠. 예, 너무 예뻐요.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그렇게 공부를 책을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주고 또 젊은이들한테는 요즘에는 경제 책자를 많이 읽더라고요. 젊은이들이 경제에 관심이 많죠. 예. 그런데 제가 9월 달서부터 왔는데 9월 달만 해도 경제 보는 책자가 참 많이 나갔었어요. 근데 요즘엔 들어오는 거 보면 경제 책자가 많이 좀 줄고 철학 쪽 계통 책자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된 게 우리나라 공모주 상장 많이 했잖아요. 네. 대기업들이. 네. 그 공모주 상장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금이 그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성전자고 몬전자고 다 주식이 안 오르고 그러면서 책자 나가는 게 한 3분의 1로 확 줄었더라고요. 경제. 그리고 네. 부동산 책자도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살 엄두를 못 내니까 그것도 좀 줄었고 그래서 그런 면을 보는 게 참 아쉽고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또 지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책에 그리고 그래서 도서관은 좀 많이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서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거죠. 그리고 그 도서관에서 사람들이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자원활동을 해주시는 좋은 일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삶이 정말 순탄치 않으셨네요. 그 어떤 고통과 불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어떤 봉사에
삶을 감사의 삶을 계속 이어주신 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더 따뜻하게 사는 것 같아요. 네, 가온도서관 자원활동가이신 이광훈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